이란 전쟁과 AI 기술 전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파고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겪으셨는데 일단 전쟁에 대한 이란 전쟁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종료가 되겠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하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코스닥이 3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쟁이 일부 끝나더라도 유가는 지속적으로 좀 값이 높은 가격에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고 고용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경기적으로 봤을 때 하방 압력은 여전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팽팽히 맞서고 있지 않나라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 입장이건 이란 입장이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기 종료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베팅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중국도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이슈 있다 보니까 전쟁을 조기에 종료해야 되는 니즈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고요.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 금리 인상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발 충격 이 부분을 좀 낮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니즈가 확실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란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종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재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근거 하에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는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쟁,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에서 이제는 매크로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시그널을 줬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초기 국면이다라는 분석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건 SK 하이닉스건 전반적으로 시장을 올리는 힘이 있었고요. 대형 기술주, 사실 이란 전쟁 리스크 터지고 가장 많이 피해를 봤던 섹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움츠러든 분위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대형 기술주가 탄력적으로 오르는,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란 전쟁 종료 기대감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5.6% 올랐는데 여기 좀 이슈가 있더라고요. 잠시 말씀드리면 마벨테크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전략적 파트너? 이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쉽게 해서 AI의 GPU 두뇌를 공급한다고 하면 마벨테크 같은 경우에는 GPU와 GPU 사이에 뭔가 고속도로를 쫙 깔아주는 느낌인 거죠. 신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AI의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행보를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수평이건 수직적이건 전방위적인 자신들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뭐 칩 이런 부분은 이제 마벨테크가 만든다고 해도 우리 안에 와서 만들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생태계 안에 넣어두면서 우리가 같이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품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거고 전쟁에 대한 종료 기대감 이런 부분이 함께 합쳐져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대형 기술주죠.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 주가 상승률대로 좀 써놨는데 이런 대형 기술 중심주로 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좀 염려를 했었던 마이크론,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중요했으니까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5% 가깝게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DDR5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6% 떨어졌네. 이런 인식 때문에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CT에서 목표가를 좀 낮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이란 전쟁에 대한 종료 기대감 아닐까요? 이렇게 좀 맞물려 있는 거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텔, 브로드컴, AMD, TSMC,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하면서 마감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스토리지 같은 샌디스크 이런 거 10% 올라서 마감이 됐고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구글의 터보컨트 AI 그 압축 신기술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약간 그 우려감을 좀 해소시키는 이슈들이 좀 생기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샌디스크 관련해서는 전체입니다. 스토리지 수요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면서 올라서 마감이 됐고요.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투자 의견이 상향된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더불어서 구글의 AI
AI 신기술 터보 퀀트가 사실 낸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런 또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됐거든요. 좀 맞물리면서 호재를 더한 그동안 굉장히 위축됐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축에서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역시 AI와 로봇이 주가를 상승시킨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가 사실 이제 목표 주가 부분에 좀 떨어뜨리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결국 이란 전쟁 종료 기대감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 이제 GM, 포드 이런 부분도 같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이런 전쟁 종료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5월 이후 그 반등한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한 흐름들이 있었고 3대 지수가 그렇죠. 우리 시장도 이런 흐름들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들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11번째 나온 이유 이런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린 당분간 이란 전쟁과 AI 신기술 전쟁 안에서 좀 시속 게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앞서 머니코드에서 이란 전쟁과 AI 전쟁 사이의 시장의 분위기를 쭉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딱 저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10시에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생중계로 연결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하게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았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란 전쟁 통해서도 사실상 국내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크게 변화하지는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삼성전자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IM증권에서 삼성전자를 동시에 분석을 했는데 28만 원으로 유지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발빠르게 쫓아가시면서 최근 앞서서 디램 현물 가격이 6% 하향됐다. 그에 따른 영향도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렸지만 큰 문제는 없이 가고 있다는 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간 포착 잘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올린 이유가 영업이익 이런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봤고 이런 부분이 이제 216조 원 이런 부분은 넘을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거의 1년 사이 400% 가깝게 성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영업이익을 높였기 때문에 추정치를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리게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주주 환원 정책 3개년 이 부분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봤고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원가 분담 우려는 있다. 우리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 전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는 여전히 빡빡하다, 타이트하다 이런 부분에서 공급자 우위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 언급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분석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기존에서 13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아랑곳하지 않고 145만 원으로 올렸죠. 역시 올린 이유는 삼성전자와 같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를 높여 잡았기 때문에 역시 SK하이닉스 역시 1년 사이에 33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미국 ADR 상장 이 이슈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 거래된다라는 흐름들. 이게 기업 가치의 재평가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환고리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었고요. 역시나 NH투자증권은 HBM 놓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선두 지위를 유지하겠네라는 생각이고요. 경쟁사 수율이나 고객 수요가 튼튼하다 보니까 견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장기 계약하려고 하잖아요. LTA에 대한 그것은 참 많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언급을 안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요인도 있다 보니까 큰 흔들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SK하이닉스는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보시죠.